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위직 인사, 그중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빠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누굴 쓰는지는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대통령과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일할 청와대 참모들의 인선, 이 코드를 잘 읽어보면 새 정부의 인사 기조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기조는 결국은 정책 기조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 잠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일단 청와대 인선 얼마나 발표가 된 겁니까 지금?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4실 체제인데요. 이 중에서 비서실과 정책실 쪽은 이미 상당히 인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 국가안보실 쪽은 아직 손을 대지 못했고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왜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서실, 정책실, 이건 정치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두 축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과 정책실은 바로 그 아래에는 장관급인 2명의 실장과 차관급인 8명의 수석과 2명의 보좌관이 있는데요. 출범 닷새 만에 1명의 실장과 6명의 수석을 임명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서울시 출신들 뭐 그런 네네. 예,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더군요. 네, 예. 서울시 인사가 가장 대거 합류에 따르게 가장 눈에 띄는 점입니다. 예.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무부 시장 출신이고요. 하승창 혁신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7명 중에 4명이 서울시 출신입니다. 예. 왜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 일각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승창 수석을 제외하고는 박 시장과의 인연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또 나머지 3명은 모두 박 시장과 함께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한 여당 관계자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을 박 시장이 적극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서울시 출신 중에 검증이 된 사람,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새 정부로서는 지금 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의 효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평가도 일부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민단체와 관련한 활동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인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국 민정수석과 하승창 수석이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도 여성단체 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청와대 인선이 1차로 발표되고 나면 네. 예를 들면 뭐 평균 나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보곤 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엔 좀 젊은 정부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우선 51세로 가장 젊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석급 이상 평균 연령을 재보니까 54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종합하면 서울시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50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서시호 인사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성시경 인사가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또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였습니다.